안녕하십니까,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오늘은 그 만기일이었죠. 오늘은 어쨌든 뭐 만기일이었고, 옵션 만기였는데 뭐 잘 넘어갔습니다. 상당히 상승에 좀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상승에 무게를 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부분은 아마 어제 그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도 백악관에서 담화를 할 때 무력 시위가 아니라, 무력을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어쨌든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순매수로 오늘 방어를 해줬고,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이고 개인하고 외인이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줬습니다. 상당히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아직 워낙 많이 이번 시간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메이크업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, 내일이 잘 넘어가고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이슈들이 또, 좋은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요, 총선 관련한 게 될 수도 있고, 반도체는 어쨌든 뭐 삼성 전자 실적이 한 7조 정도로 예상보다 상회했죠.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,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우선은 뭐 지금 당장은 현금 비중을 좀 높여 놓으시고 당장 직접 투자를 100% 비중으로 하시는 거는 좀 지향하겠지만, 그렇지만 어 다음 주가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면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,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 저랑 비슷하게 아마 스윙 아니면 그 데이 트레이더 혹은 뭐 스캘퍼 요 정도 식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묻어놓고 같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주로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,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최근에 이런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테마가 움직이고 했었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에서 좀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. 많이 봤고, 물론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. 많이 실지 않았지만 계속 수익을 지금 보고 있고, 그렇다라고 하면 각 그 주요 테마에 대한 대장주라든지 주변 관련주들은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낙연 총리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를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은 그래서 황교안 관련주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시장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. 황교안 관련주를 제가 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다 싹 다 모아보니까 몇 개나 될까? 한 15개 되나요? 4개, 5개, 14개 정도 되네요. 14개 정도. 좀 많은데, 이걸 다 뭐 세부적으로 다 까서 보자 이건 아니고요. 이건 아니고, 어찌됐건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뭐 네이버에 있고 뭐 블로그에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다 싹 다 긁어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빠진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신테크, 한창제지, 뭐 아세아텍 뭐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개념으로 좀 보겠습니다. 우선은 한창제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지류 제조 판매 등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. 어, 한창제재 같은 경우에는요, 그죠? 지금 보면 한창제재부터 말씀드리면, 어찌됐건 오늘도 이 정도로 올랐는데, 오늘 뭐 아시겠지만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혹은 뭐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정치 관련주 테마들이 좀 많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었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보면 뭐 1년간 일봉상으로도 어제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여요. 그렇다라는 건 이 한창재질한 종목은 이렇게 하단에서 사서 상단 튈 때 빼고 뭐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2,800원에서 3,200원이니까 그래도 한 10% 정도 최소, 그죠? 많게는 한 20%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거는 같습니다. 그죠?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하단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계속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텄다 빠졌다 이렇게. 그래서 한창제재는 꼭지를 안 잡으시려면 2,800원 정도 라인에서 매매하셨다가 튀는 거 보고 매도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창제지 다음에 이제 화신테크입니다. 화신테크가 지금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화신테크가
거의 그냥 환교환하면 화신테크 완전 이퀄입니다. 최근에 아주 강하게 시세를 줬었고,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원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. 어, 이게 뭐 어디하고 연결돼 있습니까? 어떤 부분이 뭐 환교환 테마 엮였습니까? 세부적인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친구의 사촌의 뭐 동문의 엮으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, 다만 화신테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고점 있잖아요. 뭐 7,200원 정도 되겠네요. 뭐, 뭐 7,0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이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내려왔어요. 고점을 지금 한번 찍고 내려왔고, 워낙 저점에서 지금 튀어서 7,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한 5배? 5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. 뭐 4.5배에서 뭐 5배?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잡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. 무리가. 부담스럽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요 기준봉 두 개가 있다고 봤을 때요. 이거 하나 하고, 그리고 이거. 거래량은 좀 빠졌었던 봉인데, 보시면 이 봉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봉의 이 상단을 지금 깨지 않고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계속 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요 상단을 좀 깨지 않고 계속 움직여 줘야 될 것 같고, 요 상단의 끝 5,800원 정도 라인까지가 우선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거라고 보고,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요, 이 반 정도 있죠. 이 봉의 반하고 또 이 봉의 끝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, 얘가 빠져도 이 봉의 반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, 더 빠지면 여기까지 밀린다.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은 총선 관련해서는 4월달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고요.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지는 않지만, 얘가 화신테크가 대장이라고 해서 갔다가 분명 물릴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거의 찍었단 말이에요. 지금 거의 거진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아마 바로 이렇게 반등 나오기보다는 좀 빠지면서 눌리면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, 그 눌리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, 눌리는 게 이 빨간 색깔 이 봉의 가운데 정도 혹은 요 끝, 이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어디까지 밀릴지 좀 보시면서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좀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.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60분 봉상으로 보면, 하신테크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. 워낙 또 대장이니까. 요렇게 한번 끊어보고, 이걸 기준으로요. 얘를 기준으로 할까요? 얘 기준으로 해보죠. 얘 끝을 딱 잡고 이렇게, 그리고 얘도 한번 잡아보죠. 이렇게.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고, 얘가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이 봉의 끝을 깨진 않고 계속 갔죠. 깨진 않고 있었고, 그죠? 그리고 얘는 여기서는 어쨌든 이 하단하고 상단이 있으면, 이 끝에 이 봉의 끝 요 채워진 끝을 어쨌든 또 돌파하지는 못했고 쭉 밀렸단 말이죠. 밀려서 얘가 이쪽 라인이 지금 돌파가 되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. 좀 눌렸다가, 그죠? 조금 여기를 눌려서 깼다가 돌파하려는 시도 나오기 때문에, 이번에 어쨌든 막판에 1시간 동안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뭐 내일이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요 봉의 요 라인이 있죠. 요 봉 끝과 끝, 요 라인에 들어가면서 상승을 해주다가 최종적으로 종가가 이 봉의 끝을 뚫는다고 하면, 그렇다고 하면 상승하는,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그게 끝이 이 7,300원인 이 꼬리를 넘어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더 강하게 좀 갈 수 있고,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, 왜냐면 이게 이렇게 차트만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. 호가창으로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. 호가창으로 보통 매도 물량이 많고 매수보다 잔량이요. 그리고 그 잔량 중에서도 매도가에 한 호가에 굉장히 많이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그 호가를 두고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다 하다가 그걸 잡아먹으면서 주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말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,
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계속 보셔야 되고,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으로 저는 볼 것 같아요. 요 기준으로 요본 기준으로 이 봉이 하단하고 이 상단하고 여기서 얘가 이 상단을 뚫어주면서 거래량 붙을 때 따라 들어가면 조금 더 시세를 볼 수 있는,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화신테크는 좀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, 황교안보다 지금 안철수가 귀국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안철수가 많이 가고는 있지만, 어찌됐건 뭐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과 그 이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불러올 인물들이기 때문에 화신테크는 계속 좀 더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다음 아세텍은 이게 뭐 농업기계 전문 메이커에서 식량 자급 및 농업 현대화를 위한 우수 품질의 농업기계를 생산하며 성장하는 회사고요.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얘도 보세요. 얘도 보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, 뭐이 정도라고 볼까요?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약간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려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 정도. 우선은 한 요 정도가 한 3,600원, 뭐 3,500원 이쯤 되잖아요. 이 3,500원, 600원 정도가 오면 사는 게 맞다고 보고, 이 반등은 계속 밀린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302평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저는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이미 이 종목에는 이 정도까지 우선 1차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. 여기서 눌리더라도,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잡더라도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장기 평선을 뚫었다가 밀리더라도 이게 다시 이렇게 여기서 복귀하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서 4,500원 정도까지도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차트상으로 우선 본다고 하면, 물론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번 그 호가창을 보고 많이 하시겠지만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, 이게 좀 길게 보면 이렇고, 좀 줄여서 보면 어찌됐건 이 라인이 조금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.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. 지금 보면 여기하고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. 그죠? 3,900원 정도, 4,000원 정도. 여기 사이에서 어쨌든 반등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, 이걸 뚫었다고 했을 때는 이 장기 평선 뚫는 힘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땐 역시 마찬가지 4,500원까지 뚫을 수 있겠지만, 이게 대장이 화신테크이기 때문에 그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, 순환매 돌면서 대장이 좀 약할 때는 화신테크 갈 수도, 한창제재 갈 수도 있고 아세아텍 갈 수도 있고, 뭐 그런 그림이라고 봅니다. 인터엠도 한번 볼게요. 인터엠은 뭐 산업용 음향 영상기기 생산 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. 나와 있고, 오늘 얘도 조금 몰랐네요.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최근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반등, 살짝 반등 나온 정도고, 희한한 게 황교안주 관련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화신테크 빼고는 다 요 안에서 노네요. 저점이죠. 지금 굉장히 저점이고, 지켜준다라고 하면 역시 반등할 수 있고 2,7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. 다만 이 장기 평선 뚫고 안 뚫고는 그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여기가 상당히 저점은 맞는 것 같고요. 황교안에 대한 이슈가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, 근데 뭐 이낙연하고 지금 황교안하고 빅매치 한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모르겠어요. 어디가 더 강하게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정치적으로. 근데 뭐 아직은 조금 이낙연 관련주가 더 세게 가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국영 GNM이라든지 남선알미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세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고요. 이 세 개가 강하게 안 갔을 때는 다른 데서 어떤 놈이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유심히 지켜보시긴 해야 돼요. 자, 국외신동도 어찌됐건 빠져가지고 지금 장기평선 밑에서 놀고 있고요. 얘도 역시 출렁출렁입니다. 출렁출렁이고,
요 라인이면 역시 얘도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이어져서 한 6,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이 장기 평선을 깨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국일신동도 얘도 한번 갈 땐 좀 세게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는데,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국일신동이 원래 황교안 관련주 중에서 좀 셌었는데 조금 눌리면서 계속 그냥 횡보를 태우고 있네요. 자, 우진 프라임입니다. 우진 프라임. 얘는 플라스틱 제품 형성하는 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좀 이렇게 하고 있네요. 이 정도라고 봐도 얘도 역시 이 정도면 반등 나올만 하고요. 나와서 얘도 좀 올라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.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도 진짜 많이 빠졌네요. 거의 최저 느낌이네. 최저 느낌.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고, 우진 프라임 얘도 환경 관련주니까 요즘 좀 지켜보시고요. 더 빠지기에는 워낙 마진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라서, 그죠? TBC도 황교안 관련주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, 이거는 대구광역시의 민영 방송사입니다. 방송 관련해서도 하고 뭐 문화 서비스업도 하고 이러는 회사 같아요. 어쨌건 그나마 얘는 지금 장기 평선 위에서 놀고 있고, 이런 식으로 받쳐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 되고, 얘는 이 브린자 밴드가 지금 모아진 상태고요. 물론 확장했다 모아진 상태고,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여기서 보시면 얘도 요런 앞서서 요런 부분이 있었고, 비슷한 정도의 기간으로 지금 물론 더 하단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조정을 조금 주고 있었기 때문에, 테마였기든 뭐였기든 이 정도 라인에서는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고, 그 시도는 1264원 정도 라인, 그죠? 여기까지는 어쨌든 반등이 나오는 시도가 나올 것 같네요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TBC도 그림이 뭐 괜찮은 것 같네요. 근데 워낙 얘네들이 지금 확실히 관련주라고 막 돼 있는 거 지금 제가 차트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, 약하긴 확실히 약하네요. 다른 애들에 비해서. 화신테크만 뭐 거의 날라간다 이 정도지. 카스는 뭐 잘 아시죠? 전자저울 하는 회사예요. 전자저울. 얘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하단에 짱박혀 있었다가 지금 반등해서 튀어나오는 그림입니다. 장기평선 밑에도 묻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강하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기평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갭이 한 120원 정도 되네요.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, 얘도 뭐 블로그에서는 관련주라고 하는데 아주 세가 강하게 나온 건 없네요. 그쵸? 뭐 지켜보겠습니다. 카스도. JT라는 회사는 전 거의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요. 얘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한 회사고, 근데 이렇게 보면 그림은 좀 나쁘지는 않네요. 2018년 정도부터 해서 강하게 올랐었고, 지금도 이 고점 인근에 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배열도 정배열로 그림이 좀 나오고 있고, 다만 뭐 스토캐스틱상으로는 매도 신호가 좀 나왔는데, 그럼에도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외인 지분도 5% 이상 되고, 여기서 우선 갔다가 밀렸는데 강하게 뭔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시세가 좀 확 나온다고 하면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. 지금은 뭐 딱히 관심 받진 않지만 어쨌든 환경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JT란 종목입니다. JT란 종목이고, 반도체 관련돼 있으면 제가 한번 매동을 좀 볼까요? 매동은 그냥 그저 그렇네요. 어떤 빨간불이 막 이어져 있다기보다는 듬성듬성하네요. 그죠? 잘 봤고, 자, 뉴인텍이라는 회사, 얘도 또 묻혀있네요. 장기평선 밑에 묻혀있고, 얘는 전자 축전기 생산 및 판매를 주사한 목적으로 한다.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오르는 분위기고,
뭐 외인 지분도 약하고 아주 강하게 털어서 올리기에는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빠졌을 거예요 지금. 그쵸? 개파락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조심스럽네요. 자, 대구백화점도 뭐 유통하는 회사겠죠? 그죠? 대구백화점도 얘도 뭐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네요. 길게 볼까요? 어마어마하게 빠진 상태고, 사실은 이런 식의 차트면 보세요. 화신테크 같은 경우 보면 확 올라가는 테마가 붙었는데, 제가 쫙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블로그나 뭐 인터넷이나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 애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세 강하게 붙어서 황교안 주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없네요. 지금 이게 말이 됐던 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. 다 싹 다 모아놓은 건데 얘도 그냥 아직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. 차트 봤을 때는. 다음에 이루온도 있더라고요. 이루온. 얘는 장기평선 터치하고 지금 걸려있네요.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. 하고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상승하는 부분이고,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장기평선에 걸쳐 있고, 그래도 그림 괜찮네요. 다른 애들 몇몇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. 그죠?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. 강하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, 여기서 우선 얘가 튀면서 안착해주냐가 안착해주냐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 황교안 하면 어떤 종목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세아텍, 한창제지, 뭐 국일신동, 화신테크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, 나머지는 싹 다 보시면서 혹시나 걔들이 좀 조정받거나 걔들 말고 다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줄 때에 잡아서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론은 뭐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고, 인포뱅크라는 회사는 얘도 얘기가 되는데 유무선 및 방송 통신 네트워크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도 요 안에서 계속 맴도네요. 사실은 테마라고 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쑥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쭉쭉쭉 뻗어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. 뭐 이런 것처럼 한번 미친듯이 갭 띄우고 막 쫙 가잖아요. 한 방에 그냥 이런 게 나와야 사실은 진짜 테마가 붙었다라고 하는데 좀 약하네요. 그죠? 좀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는 밀릴 수도 있고 뚫을 수 있는데, 뚫는다고 하면 이제 좀 시세가 나오겠네요. 왜냐면 계속 박스권 내에서 가다가 여기 터치하고 밀렸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양봉 뽑아주면서 거래량 터진다면 잠깐이라도 확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갤럭시아 SM이라는 회사입니다. 얘는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회사네요. 얘도 역시 마찬가지 많이 빠졌네요.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는 이 정도 라인까지 밀렸고,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고, 반등은 역시 요 라인에서 나올 수 있겠다. 요 라인이라는 거는 이 장기평선 뚫으면서 뭔가 그림이 나와도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게 지금 황교안 관련주는 사실 제가 쭉 인터넷에 있는 걸 돌려가지고 봤는데 뭐 검증 없이 제가 다 그냥 긁어 모은 거예요. 아마 더 있지 않을 것 같은데, 더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. 근데 역시 보시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, 정리하면 화신테크가 대장이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. 뭐 안철수 하면 써니전자, 그죠? 이낙연 하면 국영GNM, 그리고 황교안 하면 화신테크인 겁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근데 전고점이 이렇게 있는 애들하고 지금 묶였단 말이에요. 지금 이런 식으로 보세요. 그죠? 이 끝이 얘도 왔단 말이에요.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걸 보자는 건데, 한창제지 이런 식이고, 아세아텍 또 이런 식이고,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참 애매해요.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이, 국위신동도 이 정도 한 번쯤 강하게 시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물량들이 많이 지금 앞에서
매도 물량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한 종목의 시세가 몰빵돼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허신테크처럼 쉽게 아주 강한 시세를 주기는 좀 지금 당장 봤을 땐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또 워낙 정치 테마적인데 한번 간다라고 하면 세게 가기 때문에 그죠?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루온이 지금 이제 튀냐마냐의 그림이긴 하네요.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날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보시고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늘이 또 한견 테마가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시고 그 중에서도 얘들 중에 좀 강하게 양봉 뽑으면서 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갑자기 또 확 상승해서 상한가 말고 쭉 빠지거나 아니면 상한가 말고 다음도 말지 모르는 거니까 관심 종목들은 어쨌든 좀 두둑하게 넣어 놓으시고요. 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좀 오늘의 대장으로 가느냐, 허신테크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다른 종목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좀 지켜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기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안철수도 보세요. 안내비였다가 써니전자고요. 예를 들면 남선 알루미늄이었다가 국영 GNM인 겁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화신테크였다 딴 걸 수도 있고요. 뭐 국일 신동이었었던 적도 있고요. 돌아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들 다 들고서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좀 우울하시고 좀 짜증 나셨을 텐데 조금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매번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